자, 우리는 실수라는 단원, 즉 3단원에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그 다음 항등원, 역원 이런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5단원에서 복소수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소수 집합에서, 복소수라는 수의 집합에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그 다음 항등원, 역원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실수에서의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먼저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를 한번 따져볼 건데, 그 개념을 따지기 위해선 일단 수집합을 하나 생각해야 되겠죠. 그 수집합을 자, 복소수 집합이라고 합시다.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C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시다. 자, 여기까지 되겠죠. 그리고 이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복소수를 대표하는 문자 알파를 하나 주고요. 그 다음 한 다음에 여기에 알파의 조건이 와야 되겠죠. 알파는 당연히 복소수니까 a 플러스 bi 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 a, b는 실수여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한 조건제시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 이제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라는 개념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런 개념을 따지기 위해선 일단 주어진 수집합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골라야 되겠죠. 그 임의의 두 원소를 베타, 감마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C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 베타, 베타, 감마를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베타와 감마는 C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C 플러스 DI, 그 다음 감마는 E 플러스 FI. 그쵸? 복소수의 원소니까,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의 원소니까 베타 감마 또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때 C, D, E, F는 실수여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베타 감마가 C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다 라는 그런 의미를 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면.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복소수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베타 플러스 감마,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 속하는 두 개의 임의의 원소 베타 감마를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복소수 덧셈에서 배웠듯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헛수는 헛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D 플러스 F의 i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 어떻습니까? C 플러스 E도 실수고요. 그 다음 D 플러스 F도 실수죠. 그러니까 임의의 C에 속하는 임의의 두 원소를 골라서 더하면 그 결과 또한 항상 뭡니까? 이런 복소수 형태, 이런 복소수 형태의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당연히 이 값은, 이 숫자는 항상 C의 원소가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 복소수 전체의 집합 C는 덧셈에 대해 닫혀 있구나. 즉,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 속하는 어떤 두 원소를 골라서 더해도 그 결과는 항상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의 원소가 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 베타 곱하기 감마, 다음에 베타 나누기 감마도 다 항상 C의 원소가 됨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머지 세 개는 선생님이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방법은 이와 똑같습니다. 결국 자, 결론은 뭡니까? 복소수 전체의 집합 C는 사칙연산, 즉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거죠. 즉 다시 한번 얘기하면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 속하는 어떤 임의의 두 원소를 골라서, 그쵸?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결과는 항상 C의 원소가 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이제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 사칙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서 항등원 여원은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집합에서의 항등원 여건을 따져보기 위해서도 일단은 수집합이 하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 수집합을 우리 복소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시다.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따질 때처럼 일단 복소수 전체의 집합을 하나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그걸 C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주어진 수집합에 포함되는 임의의 원소를 하나 골라야 되겠죠? 자, 알파는 복소수의 원소니까 당연히 이 알파는 이렇게 표현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항등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항등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어떤 관계식을 만족해야 우리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정의가 됩니까? 어떤 이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어떤 숫자를 더했더니, 그쵸? 이 결과가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 등식을 만족하는 이 값을 구했을 때 이 이가 주어진 수집합, 즉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 속해야, 이까지 확인이 돼야, 그쵸? 우리는 이 이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실수에서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값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봅시다. 알파를 a 플러스 bi로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a 플러스 bi에 어떤 수를 더해야 a 플러스 bi, 즉 자기 자신이 나올까요? 복소수의 상등을 생각한다면 이때 e는 0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실수에서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과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거죠. 즉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나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나 그 값은 항상 뭐라는 겁니까? 0이라는 겁니다. 자, 증명이 됐죠, 그렇죠? 그 다음,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알아봤으니까 그 다음은 뭐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곱셈에 대한 항등원도 한번 알아봐야 될 겁니다. 그러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식을 만족하면 되겠죠. 알파 곱하기 그 다음 어떤 수 2를 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그런 2, 그런 2를 일단 구하고 그 다음 이 구한 2가 주어진 수집합, 즉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의 원소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때, 이까지 확인했을 때 이때 우리 이 2를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역시 실수에서의 정의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역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알파는 a 플러스 bi고요. 여기다 2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런 이 값은 뭡니까? 1이겠죠. 그리고 1은 당연히 주어진 수집합 C의 원소 만족합니다. 그래서 자, 곱셈에 대한 항등원, 복소수 전체의 집합에서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시 실수에서의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자, 되겠습니까? 다음, 이제 항등원 알아봤으니까 이제 역원을 알아봐야 되겠죠. 역원의 정의 잘 기억납니까? 자, 역원이 되려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죠. 임의의 알파에 대해서 자, 덧셈에 대한 역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수 x를 더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구했죠. 그렇죠? 0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관계를 만족하는 x값을 구했을 때 그 x값이 역시 주어진 수집합 C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 이때 우리 이 x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서 덧셈에 대한 알파의 역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복소수 전체의 집합 C에서 덧셈에 대한 알파의 역원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자, 한번 실제로 구해볼까요? 알파라는 건 자, a 플러스 bi로 두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a 플러스 bi에다가 어떤 수 x를 더했을 때 자,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나온다.
자, 이 식을 만족하려면 당연히 x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가 돼야 되겠죠.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자, 분배 법칙 이용해서 마이너스 묶어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i가 될 거고, 이건 결국 마이너스 알파와 같죠. 그쵸? 그럼 결국 자, 우리 실수에서 덧셈에 대한 역어는 그쵸? 반대부호라고 배웠죠. 실수의 집합에서 덧셈에 대한 역어는 반대부호라고 배웠습니다. 그럼 복소수에서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알파에 대한 역어는 그 반대부호라는 거죠. 똑같죠? 곱셈에서와. 이해되겠습니까? 자, 다음 마지막으로 자, 덧셈에 대한 역언 알아봤습니다. 그쵸? 그렇다면 이번에는 곱셈에 대한 역언도 알아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에다가 어떤 수 x를 곱했더니 자, 이번엔 곱셈입니다. 그쵸? 그럼 당연히 이 결과가 뭐 나와야 됩니까?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돼야 되겠죠. 그쵸?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고 이 x가 주어진 수집합 C의 원소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까지 만족됐다면 이때 우리 x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어진 수집합 C에서 곱셈에 대한 알파의 역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자, 이제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습니까? 알파는 a 플러스 bi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원이 나와야 됩니다.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1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 x 값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a 플러스 bi분의 1 돼야 되겠죠. 이 수는 결국 알파분의 1을 의미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 실수 범위에서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역수라고 배웠죠.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 집합에서의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그 다음 덧셈에 대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덧셈에 대한 알파의 역원, 곱셈에 대한 알파의 역원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덧셈의 그것과 다르지 실수 집합에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죠. 그렇죠? 실수 집합에서의 항등원 역원과 똑같습니다. 이 결과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 집합에서의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항등원 역원까지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이제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가 주어져 있고 그 복소수의 덧셈에 대한 역원, 그 다음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해서 각각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주어진 복소수를 보면 복소수의 나눗셈이죠. 그쵸?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할 일은 분모를 실수화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분자 분모에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하자는 거죠. 이 플러스 3i. 자, 이렇게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 복소수를 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는 계산을 해보면 자, 앞에 숫자 제곱에서 뒤에 숫자 제곱 빼면 되는 거죠. 4에서 9i 제곱을 빼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분자는 분배 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쵸? 6 더하기 9i 다음 플러스 4i 다음에 2, 3은 6i 제곱이죠. 6i 제곱 마이너스 6입니다. 사라지고 자, 분모는 어떻습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13이죠. 그 다음 분자는 13i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복잡해 보였던 복소수가 이렇게 분모의 실수화를 거치고 나니까 i라는 간단한 수로 바뀌었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i의, 자, 이 식을 계산한 게 i니까 i의 덧셈에 대한 역원, 그 다음 곱셈에 대한 역원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i의 덧셈에 대한 역원을 a라고 했죠. 그러면 덧셈에 대한 역원은 반대부호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i가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 곱셈에 대한 역원은 역수라고 했죠. 그럼 b는 역수니까 i분의 1이 될 거고요. 역시 분모가 복소수 범위의 수니까 켤레 복소수를 곱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 굳이 켤레 복소수를 곱할 필요는 없고 그냥 i를 곱하면 어떻습니까?
예, 실수화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결국 a는 마이너스 i고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니까 따라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죠. 두 개 더하라고 했으니까. 자, 답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복소수의 여건을 구하라고 했죠. 그렇죠? 자, 여건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건을 구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됩니까? 그렇죠. 여건의 정의에 항등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먼저 여건을 구하라고 하면 여건 구하기 전에 항등원부터 구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자, 복소수에 대한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세모연산에 대한 여건. 그러니까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부터 먼저 구해야 이 문제의 여건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항등원부터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항등원은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겠죠. 어떤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그렇죠? 세모연산을 취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자신이 나올 때, 그렇죠? 이때 이가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자, 봅시다. 알파 세모 2.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앞의 수를 알파, 뒤의 수를 2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는 똑같고 베타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됩니다. 베타 자리에. 그렇죠? 그러면 알파 세모 2. 이 계산은 마이너스 알파 2. 그렇죠? 베타 자리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결과가 자기 자신 알파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자, 알파는 자, 이항하면 사라질 거고요. 2 공통항이 있으니까 묶어내면 자, 알파 마이너스 1에 2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 이 식을 만족하는 이 값은 자, 0밖에 없죠. 0. 결국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 2는 0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 구했으니까 1 플러스 i의 여건도 한번 구해봅시다. 세모연산에 대한 여건도 한번 구해봅시다. 여건을 x라고 할 때 이 결과가 뭐가 나와야 됩니까?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이 나와야 되겠죠. 세모연산에 대한 항등원은 방금 구했다시피 0입니다. 자,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이 세모연산에 대한 1 플러스 i의 여건이 될 겁니다. 그렇죠? 일반적 연산에 대한 항등원 여건을 지금 자,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와 x를 세모연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가 1 플러스 i라는 의미고 베타는 x라는 의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1 플러스 i를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잘못 적었네요. 그렇죠? 알파 자리에 1 플러스 i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자, 알파 자리에 1 플러스 i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에 1 플러스 i가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자, 베타 자리에는 x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 그 다음 알파 자리에는 1 플러스 i 그 다음 베타 자리에는 뒤에 있는 수니까 베타는 뒤에 있는 수니까 x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 자리에 1 플러스 i를 넣고 1 플러스 i를 넣고 베타에는 지금 x가 들어가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자리에는 x를 넣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0. 이 식이 만족해야 되겠죠. 그럼 자, 이제 정리합시다. 분배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i 될 거고 그 다음 1 플러스 i에 더하기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랑 x는 사라지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건 지금 x입니다. 마이너스 xi를 우변으로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i는 xi 이렇게 되겠죠.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양변을 i로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i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죠. 실수화를 거치겠습니다. 분자분모에 i 곱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i를 곱하면 i 플러스 i 제곱. 결국은 자,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1분의 i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될 거고 결국 분자분모에 마이너스 1 곱하면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결국 1 플러스 i의 세모연산에 대한 1 플러스 i의 여건은 1 마이너스 i라는 얘기겠죠. 자, 이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소수에서의 항등원 여건 닫혀있다 닫혀있지 않다 모두 알아봤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